입시용문현답 포마스쿨 대표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. 자, 저에게 맞는 학과를 갖고 싶어요. 자, 오늘은 넘어가네요. 역사학과 혹은 고고학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 요즘 문사철이라고 해서 그죠? 어문계열, 그다음에 역사계열, 철학계열을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. 일단 이 학과에 대한 이해를 먼저 똑바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서양 고금 그죠?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요. 영어, 한문, 일본어 등 이런 외국어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. 그리고 이 방대한 자료를 꾸준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들이 좀 필요한데, 자, 역사 공부, 특히 이제 학교에서 한국사라거나, 여러 가지 이 역사를 배우면서 중국, 서양, 일본, 미국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관심이 좀 많고, 특히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재밌게 읽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혹은 이 한마디의 말, 그림, 표시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미를 또 알아보는데 또 이렇게 추리하듯이 논리력을 바탕으로 이랬을 것이다.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이런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사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을 배출을 하는 거고, 그죠? 당연히 역사학자가 나오겠지만 또 이러한 능력들을 평상시에 이 배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이 능력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알겠죠?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추론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까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를 좀 배울 텐데요. 하나 또 주의하실 게,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해서 확인 작업도 기초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겠죠.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. 근데 이게 주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. 그 사실들을,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탐구, 특히 어떤 논리를 기반으로, 증거를 기반으로요. 알겠죠? 뇌피셜이 아니라. 그래서 수많은 사실, 그리고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훈련들을 또 하게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이 사학과에서 배우는 가장 큰 부분이다. 그래서 이 사학과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이 배양이 된 친구들은 사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. 그건 맞아요.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 접목하는 데는 굉장한 힘을 주게 되는 학과라고요. 알겠죠? 이런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학과가 몇 군데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개설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역사 관련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맞습니다.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자체는 전부 다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. 되죠? 쭉 보면 다 알겠죠.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사학과, 국사학과, 한국사학과, 역사 문학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또 일부 대학에서는 동양사학과, 서양사학과 이렇게 이제 아예 분리를 시키기도 좀 하죠. 서양사, 동양사 이런 식으로. 자, 학교마다 좀 이렇게, 아니면 이렇게 한국사에서 이렇게 세 군데를 묶어놓은 학교들도 있고, 그건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. 자,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당연히 여러분들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지리 과목도 필요하고요. 세계사, 동아시아사, 사회문화,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2외국어, 한문, 철학 당연히 다 필요한 과목들이고요.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당연히 파생돼서 제2외국어 2, 한국어 2인데, 한문 2인데 고전 읽기나 고전, 그리고 영어권, 문화, 미술 감상과 비평,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처럼 역사란 건 역사라는 한 과목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, 알겠죠? 여러분들 미술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문화적인 전체적인 걸 포괄하는 시선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등학교에서 학습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관련 직업 및 취업 현황,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은 역사 교사나 문화재 연구원이나 문화재 감정평가사, 문화 해설사나, 그리고 언론 쪽으로도 꽤 많이 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,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그런 컨텐츠 기획자로도 많이 들어갑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역사학과를 통해서 배웠던 통찰력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,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라고요. 통찰력이요. 알겠죠? 자,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좀 볼 건데요. 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? 네, 가능합니다.
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일단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이제 사학과에 교직이수가 이렇게 돼 있는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요. 여러 가지 이제 교직 이론과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한 후에 이제 교생 실습을 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그죠? 성적상위 10% 안에 들어야죠. 그러니까 역사 교육학과를 가는 게 아니라 단순 사학과를 가게 됐을 때 가능은 한데 이렇게 교직 이수를 한다는 게 그 과 안에서도 10% 정도 혹은 15% 정도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. 두 번째,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직 이수 과정을 거친 뒤에 교원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법.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. 그래서 가능은 하다는 거. 알겠죠? 두 번째. 역사학과는 수업 외에 뭐 어떤 활동을 하나요? 제가 들어보니까 뭐가 많다고 하던데요. 네, 역사학과의 또 꽃 중에 하나죠. 바로 네, 답사 활동입니다. 적게는 2번, 많게는 6번. 이것도 공식적인 그런 답사 활동이 이 정도고요. 이게 이제 이 답사를 가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배웠던 사실을 여러분들의 통찰력으로 배우게 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또 뭐 방학 때 가는 기획 답사, 뭐 일일 답사 여러 가지 형태의 답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역사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빈번히 여기저기 활동을 또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또 여행 이쪽으로도 많이 연결을 또 하기도 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. 역사학과, 나오면 취업 안 되잖아요.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나라에서 취업 잘 되는 과는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. 알겠죠? 이 과는 역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친구들이 오는 게 맞는데 이게 나오면 취업이 안 되겠다. 여기 나오는 게 취업이 안 되니까 안 가지.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네, 여러분들 앞으로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는 점, 역사학과를 나와서도 충분히 길이 많다는 점 꼭 강조해드리고 싶네요. 됐죠?